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가 하나의 보성명을 맞추기 위해서 외관 검사, 굴절률 검사, 평광성 검사, 비중 검사, 내포물 검사, 이 검사법을 통해서 보성명을 맞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으로 보성명 맞추는 수업, 보성명 찾기죠.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다라고 하시죠. 어떤 보성명을 외워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유색 일람표하고 차트표, 여러분들한테 차트표가 지급이 되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일람표와 차트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검사한 외관검사나 굴절률을 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보성명을 찾는다라는 이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람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1번부터 108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8보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1번부터 108가지 보석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석의 기타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석명을 적으면 되는데, 우측에 있는 차트표에는 보석의 종 이름만 나와 있어요. 보석의 종.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것은 이 보석의 변종을 적으셔야 돼요. 변종. 그럼 쉽게 얘기해서 종은 부모님이고 변종은 자식이다. 그죠? 이 부모를 찾기 위해서 주소지가 있어야 되겠죠. 주소지 역할을 우리가 굴절률이 이 종을 찾는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변종은 그 부모님의 자식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첫째니까 둘째니까 이런 식으로 변종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성명을 적으실 때는 이 변종을 적으셔야 돼요. 종을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1번 엠버, 2번 안달루사이트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번부터 11번까지 3번부터 11번까지가 베릴이라는 종입니다. 이 베릴이라는 종에서 에메랄드가 있고 아카마린이 있고 모그나이트 있고 고시나이트 있고 골든 베릴이 있다. 그러면 이 베릴은 1.560에서 1.575 사이에 복굴절 하는 스톤이거든요. 복굴절 하는 스톤. 그러면 이 베릴은 3번에서 11번에 해당되는 이 베릴은 굴절률하고 비중하고 평광성이 똑같다. 그런데 어떤 것은 에메랄드고 어떤 것은 아카마린이고 어떤 것은 모그나이트다. 이렇게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면 베릴에서 녹색인 스톤을 에메랄드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릴에서 청색인 스톤을 아카마린이라고 하자. 핑크색을 모그나이트라고 하자. 무색을 고세나이트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같은 종에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색상이나 특수효과나 이런 특징에 따라서 변종의 이름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에서 24번까지 13번에서 24번까지는 칼세돈이에요. 칼세돈이.
그죠? 칼세도니의 종이네. 1.540에서 1.50 사이에 복굴절하는 비중이 2.62대가 나옵니다. 이 칼세도니의 사드, 그죠? 칼세도니의 사드는 약간 갈색. 사드는 밑에 있는 아게이트를 열 처리한 겁니다. 아게이트를 열 처리한 거예요. 사드는. 그래서 안을 보면 약간의 줄무늬가 보입니다. 크리스프레이즈는 청포도색, 칼세도니에서 청포도색을 크리스프레이즈라고 하자. 크리스콜라는 녹색 바탕에 청색 반점, 이런 게. 아게이트는 줄무늬. 블러드스톤은 녹색의 적색 점. 제스프는 불투명한. 제스프의 내포물에 우리가 항상 젓는 정벽은 불균이란 혼합구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리려면 실습이 필요하죠. 제가 뭐 여기서 13부터 24번은 칼세도니가 종이고, 변종은 사드, 크리스프레이즈 뭐 있는데, 사드는 어떤 색깔이고,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수업 중에 다 자요. 그래서 일람표에는 변종의 이름까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석명을 적으실 때는 일람표에 있는 보석명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간혹 가다가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험 내도 보석명이 약간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파이어 아게이트는 아이리스 아게이트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파이어 아게이트라고 바뀌었었고, 어느 날 여기 보시면 커처에서도 약간 바뀐 것도 있고, 그죠? 염색 커처인데 염색 녹색 커처로 바뀌었었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익숙하다가도 당일 시험장에서 내어준 이 일람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명제가 맞는지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사한 단어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적으면 이것도 정답이 아닌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 그대로를 적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종이는 일람표하고 이런 차트표가 있다. 그죠? 차트표가 있다. 그러니까 차트표를 보고, 여기 있는 차트표를 보고 굴절률을 찾고, 여기서 나와 있는 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찾아서 변종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석명은 여기 일람표에 있는 보석명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게 차트표인데, 이 차트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쫙 되어 있어요. 차트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굴절률이 있어요. 굴절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단굴절. 그죠? 단굴절.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단굴절.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62번 같은 경우는 1.470에서 물결 표시되어 있고 1.700 되어 있고 옆에 보면 SR ADR 되어 있잖아요. SR ADR은 여러분들 평광성 검사에서 단굴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는 뭐냐? 그리고 물결은 뭐냐? 이것은 1.470에서 700 사이에 어느 부분이든지 단굴절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59번 같은 경우는 1.486에서 일직선 되어 있고 1.658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크게 그림자가 왔다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왔다 간다. 최고 좌측에 있는 이 숫자는 굴절률을 의미하고 이 굴절률은 항상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48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3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486, 480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주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차트이다 보니까 한정없이 큰 범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접하는 보석은 강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 더 범위를 크게 해서 보석명을 맞추는 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굴절률을 지나서 여기 보시면 광학 특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학 특성. 그래서 이 광학 특성은 어떤 것은 SR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ADR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보석은 단굴절 보석인데 그냥 그대로인 상태일 수도 있고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스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59번 같은 스톤은 AGG로 되어 있잖아요. AGG. 자, AGG는 평광성 검사에서 복굴절 하는 스톤이 그냥 그대로 밝은 상태 그대로 있을 때 AGG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굴절. 자, 그런데 광물이다 보니까 AGG라고 적혀져 있는 이 스톤이 간혹가다 DR 반응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굴절 하는 스톤은 AGG 또는 DR 반응 두 개 다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개 다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AGG 적어놨다고 해서 평광 검사에 했더니 여기 밝았다 어두웠다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 스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여기 보시면 색상이 납니다. C, 무색, 자색, 적색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60번 같은 스톤은 청색과 보라색에는 색이 있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스톤은 청색과 보라색만 지니지 다른 색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색은 없다. 네. 본인이 답을 60번 스톤을 적었는데
적색 계열이야. 적색 계열. 근데 이 스톤은 적색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비워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60번 같은 스톤은 청색과 보라색이 있는 스톤이지 다른 색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근데 62번 같은 스톤은 색을 전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로로 일반적인 색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세로로 된 것은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그래서 색의 범위, 차트에 있는 색의 범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성명을 맞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투명도 뭐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네. TP는 투명, STP는 아투명, TL은 반투명, STL은 아반투명이 되어 있는데, 이 보석 예를 들어서 63번 같은 경우는 TP에서 O까지 범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 범위가 크긴 큰데, 예를 들어서 55번 같은 스톤은 STL부터 O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STL부터 O. 근데 이 투명도 또한 여러분들이 약간 범위를 꼭 여기에 한정되어서 맞추는 스톤은 몇 개는 없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때에 따라서 TP에서 O다. TP에서 O다. 광물이니까. 루비가 항상 투명도가 좋은 스톤만 발견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라피스 라줄리나 소달라이트나 헤마타이트나 뭐 이런 스톤들은 투명도가 떨어지지만, 그 외의 스톤들은 대부분 TP에서 O 정도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맞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리고 특수효과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특수효과는 예를 들어서 64번 같은 스톤은 CC라는 게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64번 같은 스톤은 CC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근데 그럼 64번은 나머지 C나 A나 O나 AD는 반드시 없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 반드시 없다. 그죠? 얘는 CC만 있고 CAOAD는 반드시 없다라는. 그리고 55번과 같은 스톤은 특수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55번으로 칭하는 보석명을 여러분들이 적었을 때는 반드시 외관검사 특수효과란에 무라고 적혀져 있었어야 맞다. 그래서 55번과 같은 스톤은 특수효과는 없다. 근데 자기가 55번 스톤을, 55번 뭘까? 55번이 라피스 라줄리구만. 55번 스톤을 적어놓고 특수효과를 스타가 하나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이거는 라피스 라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라피스 라줄리는 특수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A나 예를 들어서 54번 A나 AD나 C가 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고, 55번과 같이 특수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반드시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얘기. 네.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비중 있잖아요. 비중은 예를 들어서 2.15의 61번 스톤이 2.15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이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한다. 비중이 2.15인데 3.32 뭐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네,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여기 보시면 65번 뭐 같은 수는 일정치 않음 되어 있고,
요것도 1.30이 좀 크게. 그 다음에 이제 62번 같은 경우는 2.30에서 4.50, 2.30 가장 낮은 에서 4.50까지 비중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크게 왔다 갔다. 63번은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1.30에서 1.80의 비중을 갖고 있으니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겠죠. 근데 62번은 인조율이니까 비중 자체가 뭐 워낙 범위가 커요. 하지만 나머지 스톤들은 예를 들어서 59번 스톤들은 2.65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 2.60, 2.70 이 범위 안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연결되는 부분인데, 뭐, 플라스틱의 어떤, 여기에 적은 차트에 적혀 있는 건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종만 얘기하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딱 적어 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니까, 시험 치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런 데서. 어떤 거는 어떤 변종까지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이크로클라인 펠드스파는 변종이 아마존나이트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청색, 청색에 백색의 청산 구조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백색 조선이라고 하죠. 백색 조선.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오늘 설명이 되어 있어. 보소클라인 펠드스파는 변종이 문스톤이다. 우리는 저 108보석에 문스톤밖에 없거든요. 문스톤밖에 없어요. 문스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일축성 보석하고 뭐 이축성 보석, 일축성을 U, 이축성 보석을 B, 그다음에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중급이니까 우리 이제 크게 등방성 보석하고 이방성 보석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등방성 보석은 단굴절 보석이에요. 네. 다이아몬드, 스피넷, 가넷 이런 것들 단굴절 스톤들입니다. 인조유리도, 오팔도. 그죠? 이방성 보석은 복굴절 스톤이에요. 복굴절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 복굴절 스톤에서 일축성 보석하고 이축성 보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굴절 스톤에서 일축성과 이축성 보석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굴절률 검사를 했을 때 1.540 첫 번째 방향에서 1.540에서 1.50, 두 번째 방향 재봤더니 1.540에서 1.552, 세 번째 방향에서 재봤더니 1.540에서 1.57 나왔다. 그러면 이 스톤, 이 굴절률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의 축이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림자는 움직이는데 하나의 축이 형성이 되잖아요. 하나의 축이. 이게 이제 일축이에요. 일축성 보석. 그러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는 뭐냐면, 나머지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이 일축이 높은 숫자냐 낮은 숫자냐, 그렇죠? 얘는 U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렇죠? 낮은 숫자가 계속 한 개의 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U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축성 보석은 뭐냐? 굴절률을 내가 어느 한 540에서 1.557, 1.545에서 1.567,
1.543에서 1.554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의 숫자가 그림자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하나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축성 보석이죠. 이축성 보석. 이축성 보석. 이 일축성 보석과 이축성 보석, 일축성 보석과 이축성 보석은 이색성에서도 차이를 납니다. 일축성 보석은 반드시 이색성만 관찰됩니다. 이색경으로 이색성이 관찰됐을 때는. 근데 이축성 보석은 이색성이 보일 때도 있고 또는 삼색성이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삼색성 보석, 안달루사이트, 탄자나이트, 아이올라이트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스톤들은 이축성 보석에 있으면서 반드시 삼색성을 나타내는 보석이다. 그래서 이축성 보석이 다 삼색성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축성 보석은 이색성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조건에 맞는다면 삼색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답을 찾는데 여기서 주소를 찾고 색상 검사를 해서 특수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중도 확인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정이라는 종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외관 검사를 했더니 보라색이고 TP고 특수효과는 없었다. 굴절률 보니까 1.540에서 1.550 사이에 복굴절 했다. 투명도는 뭐 TP였고 그 다음에 특수효과 없었고 평강 반응은 DR 했었고 내포물은 액상 액막이 있었다. 비중은 2.66 나왔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고 찾아봤더니 2.66이고 1.545 하면 이 코치 수정이에요. 그러면 수정의 변종이 78번에서 85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라색을 가지고 있고 특수효과가 없는 변종은 뭐냐? 자수정은 보라색, 황수정은 황색, 자황수정은 보라색 플러스 황색, 백수정은 무색, 침수정은 침상이 관련되고 침상이 보여야 되고 밀크 커츠는 백색, 윤수정은 회색, 로즈 커츠는 핑크색, 어벤츄린 커츠는 녹색 음모가 있어야 되고 타이거즈 아이는 캐치아이 현상이 있어야 되고 훅사이는 흑색의 캐치아이 현상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스타가 있어야 돼요. 염색 녹색 커츠는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근접한 답은 자수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보석명을 어느 정도 맞출 때까지는 나머지 어떤 스톤들의 특징을 빨리 제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1개월, 2개월 정도만 하면 빨리 제껴낼 수 있어요. 빨리. 그리고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징을 기재해 놓고 나서 보석을 찾아간다는 기분으로 유색 보석 감별을 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보석 감정 수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람표와 차트표를 이용을 해서 보석명을 찾는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이아몬드 감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